일치율 99.9%라는 숫자가 뜨는 순간 의사는 미소를 지었는데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맞습니다. 이제 간 이야기부터 하시죠.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날 처음으로 가장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의사는 친자 일치 결과를 또박또박 설명했고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은호야, 드디어 찾았다. 우리 딸. 그 말은 분명 듣고 싶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질문이 모든 걸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적합하죠? 우리애 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애? 은호는 그제야 의사가 동시에 설명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친자 검사와 함께 진행된 간이식 공여 적합 여부. 집에 돌아와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정순이는 딸의 젓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DNA를 왜 갑자기 한대? 은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육원 출신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 혹시 자신도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걸 수도 있다는 희미한 기대. 정순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널 붙잡을 자격은 없다. 서류가 마음을 흔들면 가서 직접 확인해라.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해. 내 몸 상하게 하는 선택만은 하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다음 날 은호는 맘대로 집 사무실에서 이지혁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저 같은 애를 잃어버렸다고 저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운대요. 지혁은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건강 얘기는? 아픈 가족 얘기도 했어? 간이 안 좋은 아들이 있다고는. 지혁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은호야, 감정보다 절차부터 챙기자. 확인하기 전엔 아무도 믿지 말고. 특히 내 몸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면 더더욱. 그 시각 재벌가 서재에서 박성재는 우연히 한 파일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 프로젝트 대상 지은호. 표지부터 불길했습니다. 1단계 접근, 2단계 모성 연기, 3단계 DNA 등록, 4단계 제외 연출.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럴 거예요? 그는 한 장 한 장 휴대폰으로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혁이한테 바로 말해야 하나 아니면 먼저 엄마를 말려야 하나. 곧이어 재벌가 응접실에서는 눈물의 재회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네가 맞구나. 내 딸, 내가 평생 찾던 내 딸. 은호는 엄마라는 단어를 겨우 꺼내며 같이 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문서에 있던 4단계 제외 연출 그대로네. 옆에 한우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뻐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며칠 뒤 한강 산책로에서 고성이는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부탁이 있다. 엄마라는 호칭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지만 내용은 더 깊이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우진이가 간이 안 좋아. 기증자가 너뿐이래. 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찾으신 이유가 그 때문이었나요? 고성이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딸이니까 찾은 거지. 근데 오빠가 죽게 할 순 없잖아. 가족이면 도와야지. 그 말에 은호는 애써 웃으려다 웃음이 굳은 채로 되묻습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제 몸부터 내놔야 하는 건가요? 그로부터 얼마 후 한강 벤치에서 성재는 결국 지혁에게 파일 사진을 보여줍니다. 지혁아, 이거 봐. 지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접근부터 이식 동의까지 모든 과정이 단계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아무것도 몰라. 성재가 낮게 말하자 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막아야 해. 그리고 마침내
네 사람이 마주 앉은 날. 응접실 탁자 위엔 서류가 펼쳐졌고 공기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깔렸습니다.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이사장님이 준비한 모성입니까? 고성이는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우진이는 내 아들이야. 살려야지. 은호는 내 딸이고 딸이라면 오빠 위에 희생하는 게 그건 당연하지 않아요. 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엄마를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본 건 제 얼굴이 아니라 재간이었어요. 한우진이 그 말을 받아 안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동생을 도구처럼 보지 마요. 저 동생 간 안 받을 겁니다. 우진아, 네가 살려면 살고 싶어요. 하지만 동생 몸값으로 살고 싶진 않아요. 지혁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기증은 선택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가족이면 더 강요하면 안 됩니다. 결국 박진석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제 아내는 친딸을 아들의 간 이식 도구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뉴스 자막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친딸을 이용한 재벌가 안주인 충격 계획 폭로. 카페에서 그 뉴스를 보던 은호는 천천히 휴대폰을 껐습니다. 이제 댓글 안 볼래요. 상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는 거다. 남들 말보다 내 선택이 먼저다. 조용한 밤 옥상에서 지혁과 은호는 나란히 서서 도시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힘들었지. 네. 그래도 지혁 선배가 있어서 버텼어요.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원래 결혼 안 한다 했었지. 네, 비혼주의자. 근데 너랑은 서류에 나란히 이름 올리고 싶더라. 은호는 울음을 참으며 장난스럽게 받았습니다. 라면처럼 금방 끓다 식는 관계 말고 약불로 오래 끓이는 국 같은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국은 내가 볼게. 너는 옆에만 있어. 둘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피는 그들을 엮어줬지만 결국 끝까지 서로를 붙잡게 만든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은 피로 시작해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건 누구를 선택했는가라는 사실을 그날 밤 두 사람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